두 번째 사례는 친척분 생일 파티에 다녀오셔서 많이 부러웠어요 하시고 상담하신 할머니 사례예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러웠으면 그냥 좋은 감정 갖고 오신 건데 왜 뭐가 상담이 될까? 뭐가 고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데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님이 연세가 69세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 되시는 분하고 함께 살고 계시대요. 슬하에는 이남 일녀를 두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도 할아버님하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성실하게 오순도순 이남 일녀 키우면서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내 숙제가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자녀 결혼시키고 나면 빨래 끝인 줄 알았더니 AS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도 AS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AS 중에서 누구 제일 많이 AS 하셨냐면 큰아들. 큰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혼을 한 해 만에 같이 산 해 만에 이거를 장기간 동안 계속 릴레이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가서 해결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이러고 오시느라고 속이 까맣게 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늘 그랬대요. 큰아들한테. 야, 너만 그냥 잘 살아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너만 잘 살아주면 우리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니? 뭐 빚이 있니? 뭐가 있니?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히 언젠가부터 얼마 전부터 큰아들의 가정사가 완만하게 해결이 되고 안정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시름시름 계속 신경을 쓰시던 일이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다. 이제 이대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잘 사셨는데 얼마 전에 옳게 되시는 분이 칠순이었대요. 근데 이제 옳게 되시는 분은 부산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잔치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엄두가 안 났고 이 옳게 되시는 분이 친척 중에 친한 친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동기 수준의 친척분, 또래 친척분들 이렇게 모셔서 초대를 해서 부산으로. 그래서 그 부산에서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다녀오고 또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아주 막 근사한 분위기 내면서 먹고 오고 이렇게 플랜을 짰대요. 근데 그 옳게 되시는 분은 딸만 5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르신이 왜 부러웠는지 그 뒤에 얘기를 안 들어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딸이 5인 집이다. 딸이 1명만 있어도 얼마나 잘할 텐데 그 딸이 5명이나 되니까 와, 단합이요 엄청 잘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딸들만 단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위들은 또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할머님이 금요일날 가셨다가 화요일날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화 5일이잖아요. 5일 동안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으셨고 와, 이런 가정도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보기 좋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큰아드님도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그것도 이제 해결됐고 또 친척 생일 파티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오셨고 그러면 행복이 충전이 완전히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셨는데 며느리들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아까 왜 아들이 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전화가 와서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 말투가 퉁명스럽게 나가더래요. 잘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해졌지? 생각해 봤더니 부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식들 무탈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가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집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든대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이. 왜 남들 자식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 하나 싶어요. 이 말씀 참 잘하세요. 비교가 되니까 비교의 그 대상이 없었을 때는 그냥 행복하다, 만족한다. 큰아들 문제 해결돼서 이제 됐다 이랬는데 가서 보고 오니까 우리 집 자식들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옹졸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 한 번 났다고 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은 왜 나한테 저 자식들처럼 잘 못하는가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번엔 또 자식들에게도 또 화가 한번 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볼 때는 별로 화내실 일은 아니었던 게 이 집의 자녀들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부산에 그렇게 초대받아서 가신다고 용돈도 다 드리고 또 잘 다녀오셨냐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저는 이 정도면 잘하는 자녀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님은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지금 69이거든요. 내년이면 내가 칠순이에요. 내년에 내가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내년엔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 자식들 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나도 이 친척들 초대해서 지금 부산에서 대접받은 것보다 훨씬 잘 훌륭한 그런 플랜으로 대접해서 그 사람들이 갈 때 야, 참 좋았다라는 말 나도 듣고 싶은데 내 아들, 딸들도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영 불안한데요.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더라고요. 할머님이 나쁘다는 생각 전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이제 어떤 잘 사는 모습 보면 격려해주고 박수도 쳐주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건 부러움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거였으면 좀 나은데 지금 이 어르신은 자녀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할머님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 받아보면서 할머님 자녀들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할머니께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보니까 할머님, 아드님, 며느님들, 따님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남들이 보면 할머니 보면서 또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갔다 오면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이 잘하는 점들 있어요. 또 내 자녀들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크게 보시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다녀오셔서 퉁퉁퉁 하시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가실 때도 또 자녀까지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녀왔다고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품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뭐 이 정도의 자녀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친척 생일 잔치에 간다고 용돈도 드리고 다녀오셨냐고 안부 전화도 물을 정도의 자녀분들이라고 하면 내년에 어머님 칠수는 뭐 거기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 부산의 올케분 자녀들이 되게 잘했다 그랬죠. 아마 평소에도 잘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칠순 잔치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을 초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 반 정도 깎으면 평소에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회갑잔치 이런 거 안 하시죠? 칠순도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 코로나 아니었어도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칠순잔치 하는 거 이거 잘 요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이 이제 칠순이시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이 어르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몫은 그건 그냥 자녀의 몫으로 남겨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녀들이 잘할 테니 그걸 내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제안은 드렸어요. 할머님하고 할아버님하고 지금 2분이 사시니까 2분이서 할 수 있는 칠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찍어놨던 사진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요즘은 휴대폰으로 찍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찍기만 하지 이렇게 사진으로 인화해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사진으로 인화해서 막 사진관에 가서 찾아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댁에 가면 앨범이 있거든요. 지금 없는 문화예요. 지금 앨범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게 칠순을 기념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부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부가 두 분이서 앉으셔서 앨범들을 쫙 펼쳐놓고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사진들을 좀 골라서 뽑아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또 휴대폰에 있거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자녀들과의 모습이 담긴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요즘 포토북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사진관에 갖다 주면 사진관에서 책으로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칠순을 기념하는 굉장히 뜻깊은 책이 한 권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글보다는 사진으로만 쫙 앨범 형태인데 아마도 할머님이 결혼 이후에 살아오신 삶이 그 포토북 안에 다 집약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포토북을 만든다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아무거나 갖다 넣고 만들지는 않아요. 참 내가 마음에 들거나 의미 있는 걸 고르잖아요. 그 고르는 작업을 할 때 이미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아마도 고르는 게 만약에 10장을 골랐다 하면 10장 고르는 거 우리 보고 고르라 그러면 남의 사진은 이렇게 10장 고를 수 있지만 어르신이 부부가 머리맡 대고 앉아서 10장의 사진을 고른다? 제 생각에는 열흘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 장 고르기까지 나머지 사진들 보면서 아 우리 이때 이거였는데 이때 우리 뭐 무슨 일 있었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다 나누시면서 사진을 고르실 것 같아서 이미 행복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포토북 한 권 준비해 보시는 거 만드는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서전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칠순을 기념해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내가 살아온 모습에서 나에게,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를 일기 형식이나 편지 형식으로 지금부터 생각날 때마다 한 장씩 쓰시면 그걸 모아서 나중에 포토북이 아니라 그냥 진짜 책으로 발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책을 막 이렇게 출판사에서 출판해서 뭐 무슨 대형 서점에 이렇게 진열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만의 책으로 만들어서 지인들에게만 선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량으로 또 책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참 의미 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편지 형식이나 일기 형식으로 소소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자녀들하고 남편분한테 선물을 한다면 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책은 꼭 선물 받으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뭐를 말씀드렸냐면 여행도 말씀드렸어요. 두 분 다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하고 여행을 한번 다녀오세요. 근데 요즘 69세, 70세 이르면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도 막내 취급 받으시죠? 맨 심부름 다 시키고 하는 젊은 나이에요. 어린 노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다녀오시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여행은 어디를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도 물론 지금부터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년이 칠순이니까 지금 포토북이나 또 자서전이나 여행은 다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 한 6개월 정도 준비하시라는 말씀인데 여행지는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오시면서 의미 있었던 곳 또는 둘이 같이 여행 갔던 곳 중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제 생각에는 뽑을 수 있으면 12곳을 뽑으라 그랬고요. 아니면 뭐 6곳 정도 뽑아도 되고 이렇게 만약에 12곳이 뽑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40대 때 두 분이 여행 다녀오셨던 곳을 지금 다시 간다? 그럼 이 두 분은요. 여행 가셔서 틀림없이 내가 40살이었던 때로 되돌아가는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나만 바뀌었죠? 그 주변은 거의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추억 속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곳,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곳으로 여행 다녀오시고 그 여행들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서 그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 속에서 올해와 내년 사이에 나이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영상으로 촬영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개인이 영상 촬영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예전 같으면 그냥 우리 그 컴퓨터에만
그 파일, 폴더 하나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SNS 채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친구들하고도 같이 보면서 우리 이렇게 지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어르신 부부가 준비할 수 있는 칠순에 대한 준비, 계획,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녀가 해줄 거 너무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녀가 해줄 거는 자녀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의 70 인생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나에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참 저 느낌이 귀여우신 할머니셨고요. 예, 자녀들하고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다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주인공 할머니처럼 친척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친척들 간의 모임도 하며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번 사례 같이 들으시면서 친척 생일 파티에 저렇게 그 친척들이 모여서 해, 친한 친척들? 그러니까 이제 친한의 방점이 찍히신 거죠. 우리는 친척들이 있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모임이 형성이 됐을까? 그쵸? 많은 분들이 참 이거 자체만으로도 부러워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일단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친척분들이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사이가 나쁘면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우리 친척도 저런 모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출발점을 선생님이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창하게 다 그 친하게 이렇게 지낼 만한 친척들한테 쫙 연락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방법도 좋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친척 하고만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식사나 차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친해진다고. 소소하게 가까이 사는데 우리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따로 밥도 한번 못 먹어봤네요 하면서 밥 함께 하시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밥 드시면서 그 자리에서라도 또 다른 친척에게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삥 둘러서 하다 보면 우리 여기 바로 집 가까이에 있어서 오늘 같이 둘이 밥 먹었네요. 다음에는 같이 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무심하듯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분들도 가볍게 받아들이죠. 둘이 오늘 뭉쳤구나. 보기 좋네. 다음엔 그래 우리도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부 전화를 그 기회 삼아서 다 드린 다음에 다음에 언제 한번 갈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투잖아요. 다음에 언제 한번. 그거는 어느 날을 기약한 건 아니고 그냥 인사 정도로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언제 한번을 선생님이 주선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전화를 해서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식사하시죠 해가지고 한번 모이셔서 또 좋았다 하면 그 다음번에 모이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네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죠. 이건 어려워요. 처음 마음은 한 달에 한 번 모일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래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볼까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년에 2번 정도?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계절은 만나기도 좋고 날씨도 좋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걸 이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몇 번째 무슨 요일, 4월 몇 번째 무슨 요일. 지금 만났을 때 정해놓으면 그때 가서 진짜 피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면 미리 예정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있는 약속은요. 지키려고 또 노력들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가족분들, 친척분들의 모임을 지금 준비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괜히 제가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없던 만남이 좋은 마음 있던 사람들 간의 만남이 처음 생길 때에 참 설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선생님이 제일 많은 걸 얻으실 것 같아요. 행복도가 제일 큰 사람은 항상 중간에서 그걸 제안하고 주선한 분이 제일 크게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님이 불면증이 있으셔서 좀 힘들어 하시는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친척분 생일에 다녀오셔서 많이 부러워하시는 할머니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또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할머니 특히 내년에 칠순 맞이하시는데요. 미리 축하드리고 저하고 상담 나누었던 이야기들 잘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셔서 즐거운 칠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